안녕하세요. 피셔앤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위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도 확실히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을 잡아주는 이 재고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경기와 경제 같은 말이죠. 근데 누가 요즘 여러분께 경기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대부분 요즘 죽겠어나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경기라는 건 뭐냐면 국가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나만 힘들고 우리 가게만 장사가 안 되고 우리 회사만 잘 안 되고, 사실 이런 게 경기죠. 자, 그래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자, 그런 걸로 만약에 경기를 판단한다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겠어 이러면 지금 호황인 거고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자, 그리고 물어봤을 때 혹시 돈 좀 있냐? 돈 좀 꿔줘. 이 말이 나오면 그때가 진짜 경기의 불황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지금 경제를 공부하고 이것을 실전에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목표죠.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시장도 잘 오르고요. 부동산 시장도 괜찮죠. 자, 반대로 경제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그런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려면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서 지금이 상승인지 아니면 경기 하강인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경기를 잘 파악했던 지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을 공부할 때 꼭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약 100년 전에 영국의 키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키친 아저씨가 만든 키친 파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못 들어보셨어도 됩니다. 제 채널은 경알못도 알아듣는 경제 설명 시간이니까요. 자, 우선 경제학이라는 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결국에는 경제학도 인문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 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이 현재도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게 재밌습니다. 약 100년 전에 영국에서 이 키친 아저씨가 연구한 이 키친 파동도 아직도 현재에도 척척 들어맞는데요. 1920년대 당시 키친 아저씨, 키친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1920년대 당시 키친 형님이라는 분은 영국하고 미국 기업들의 물가, 금리, 채권, 그리고 특히 재고 자료를 열심히 조사해서 이 단기적인 호황과 불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당시는 설비 투자를 통한 주글러 파동이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상태였고, 자, 키친 아저씨가 발견한 건 이 40개월 주기의 이 단기적인 호황과 불황이었죠. 자, 관련 책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물론 좋은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재고가 뭔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자, 재고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판매가 안 되고 이게 아직 남은 양이 창고에 쌓여있는 이 물량을 말하죠. 그래서 이 치킨 아저씨가 1920년도에 연구를 해봤더니 경기가 좋아질 때는 재고가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재고가 감소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벌써 100년이나 지난 이런 연구 결과니까 100년 동안 그 기간에 사람들이 이런 거 전부 알고 뭔가 변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도 안 변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들어맞는지 같이 차트를 보면서 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미국의 산업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또는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차트입니다. 먼저 맨 좌측에 2001년 이 IT 버블 붕괴 당시를 보면 기업 재고가 쭉 올라가다가 IT 버블이 딱 붕괴하면서 경기가 폭삭 주저앉죠. 이때 재고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시면 맨 가운데 있죠. 이 금융위기 보시면 역시나 기업들의 재고가 2002년부터 서서히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08년에 경기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고 증가율도 계속 낮아져서 결국에는 제로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죠. 기업의 재고 증가율이 제로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건 재고를 아예 안 쌓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2015년 말에 발생한 이 중국발 부채 위기 당시에도 보면 재고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거는 기존의 경기 둔화를 예측한 이런 투자자들이 중국의 부채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공매도를 하면서 발생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보시면 역시나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키친 형님이 말한 이 이야기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최근 20년의 차트만 봐도 재고가 경기와 동행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진 이론인데 왜 재고와 경기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호황 때 재고를 왕창 쌓아두었다가 불황을 맞아서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자, 이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형을 만드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생산해 놓지 않았더니 그날 손님들이 가게에 왔는데 절반은 못 사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거래처에서 납품을 절반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팔면 10,000원씩 남는 인형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 정도가 그냥 돌아가거나 납품처에서도 그 정도 수량 못 받는다고 하면 뭐 하루에 1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기업이라면 밤새 만들어서라도 재고를 충분히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고 유행이 더 크게 번질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유행이 지나고 인형을 살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면 쌓아두었던 재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인형 가게를 운영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언제 유행이 끝날지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안 살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이제 살만한 사람들 다 샀다, 이제 더 이상 살 사람 없겠지 하고 생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뭐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 놔요. 자,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입소문이 나면서 아니면 어디 TV에 우리 인형이 나오면서 갑자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매일 100만 원이 아니라 재고가 없어서 못 팔면 뭐 하루에 1000만 원까지도 못 팔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둬서 이거를 못 팔아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오히려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일단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를 일단 충분히 쌓아두는 게 이게 더 현명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경쟁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니버터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니통통 뭐 허니버터맛 포카칩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팔렸죠. 이렇게 재고가 없어서 물량이 딸리면요, 경쟁사에서 뭐 약간만 변형을 해서 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를 안 쌓아서 그 짧은 기간에 못 파는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잘 팔릴 때 일단 생산량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리면 늘렸죠. 그렇다면 현실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은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이 판매량을 자체적으로 산출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싶으면 그럴 때 재고를 이렇게 서서히 줄이고요. 반대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생산을 더 늘립니다. 자, 그렇게 불황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생산을 늘리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때야 재고를 줄이는 거죠.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와 재고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소비 예측을 아주 정확히 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재고는 경기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차트는 증감률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재고가 어느 정도 늘었냐, 어느 정도 줄였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차트고요. 미국의 실제 재고를 금액 기준으로 한 차트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쭉 올라가다가 경기 둔화 구간의 재고가 감소하고 다시 쭉 올라가다가 경기 둔화 구간의 재고가 감소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죠. 그렇지만 이제 증감률 차트를 보는 이유는 좀 더 세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자, 이 재고 변화의 선행성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미국 산업 재고 이 금액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요,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당시 보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 경기 둔화 구간마다 재고가 감소하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지만 항상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불황이 있으면 다시 호황에 진입하고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죠. 이 말이 뭐냐면 사이클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고 지표를 보면요, 이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 그리고 상승 구간에 재고도 같이 계속 증가하겠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불황이 다가오면 재고가 감소하죠. 자, 근데 불황이 뭐 계속될 수는 없죠. 그러다가 다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때 보면 재고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또 경기 상승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게 2000년대 차트만 그런데 과거 100년 이전 차트를 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경기와 동행하는 이 재고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미래 흐름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이 대표적으로 이 경기의 흐름을 타는 자산은 이 주식과 채권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재고 차트와 함께 주식의 매수 타이밍, 뭐 채권의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이 재고가 쌓이는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림에서 IT 버블이라든가 금융위기 이 당시에 감소하던 재고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이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는 시기에 가격도 함께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일단 안 팔리기 때문에 재고를 줄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가격이 일정 이상 낮아지면 다시 소비가 증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가격이 100g당 500원 한다고 하면 싸니까 더 많이 먹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서 뭐 가격도 500원, 600원, 뭐 1000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소비는 어느 정도 늘었는데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삼겹살이 100g당 예를 들어서 4,000원이 된다, 5,000원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소비가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림의 재고 지표를 보면 경기가 둔화돼서 가격도 떨어지고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다시 구매할 만한 시점이 됐는데, 여기서 뭐 경기를 부양한다고 돈을 풀고 뭐 이러니까 점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 둔화로 재고가 감소하고 나서 재고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투자의 적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시점이 바로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할못도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인 거죠. 비교적 명확한 지표죠.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확실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런 시기는 10년에 한 번 찾아오기도 하고 상당히 길죠. 자, 뭐 시청하시는 분 중에 뭐 10대나 20대신 분들은 앞으로 여러 번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한 번씩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지 모르죠. 자,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기가 쉽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매수의 시점은 일단 재고가 증가하는 시점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재고가 증가하는 시점은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이니까요. 자, 그런 시점에 손해를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죠. 어느 순간 늘어나던 소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런 경기 둔화가 찾아올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샀어요. 자, 그런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불황이 오고 재고가 줄어들고, 자,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지표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재고라는 게 뭡니까? 바로 팔리지 않아서 아니면 팔리기 전에 쌓여있는 게 이게 재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아주 괜찮다면 재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 지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뒤따라서 경기와 동행하는 이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오늘 재고를 먼저 설명하고 있으니까 소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경할못도 매수하면 좋은 시점을 먼저 잡으면 가장 명확한 시점은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재고가 감소를 했는데 재고가 서서히 증가하는 시점에 뭐 인덱스를 사든 대표적인 코스피 종목을 뭐 여러 가지 분산해서 사두기만 해도 뭐 충분히 경제를 전혀 모르셔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시점을 설명해주면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좀 더 여러 번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재고가 일단은 상승하는 구간에 사야 되는데 이 재고가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이건 소비 지표와 함께 봐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또 하나의 자산이 있는데 바로 채권입니다. 제가 말하는 채권은 이런 회사채가 아니고요. 국채입니다. 자, 채권을 말하면 이 고정된 이자로 이자 수익만 받는다 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채 같은 채권은 이 시중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 채권 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들이 이자 3%밖에 안 되는 채권을 막 수백억 단위로 매수를 하죠.
결국 3% 먹으려고 저렇게 수백억 단위 투자를 하나,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그게 아니라 채권 가격이 오를 걸 이걸 기대하고서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채권 설명을 하면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이거 알려드릴게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장기 국채를 사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에는 재고도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질 때 장기 국채를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뭐 물어보고 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명드리면 이 채권에는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20년 만기 우리나라 국채를 100만 원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바로 경제 위기가 옵니다. 경기가 둔화되니까 정부에서 기준금리 낮추고 채권 금리도 뚝 떨어지죠. 자,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이 국채 금리가 1%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수한 국채, 이 20년 만기 국채 100만 원의 시세는 한 방에 약 114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자, 이게 듀레이션이라는 거고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듀레이션 원리 설명드리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어지니까 그냥 또 외우시면 됩니다. 국채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14%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뭐 1년 보유를 한다면 뭐 2% 정도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약 16%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경기를 전혀 몰라도 국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설명드리면, 경기와 재고가 동행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할 때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보유하기만 하면 시중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세 차익도 얻고 이자도 받고 한다는 겁니다. 이표채라 그래서 보통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니까요. 뭐 중간에 팔더라도 받을 확률은 좀 있겠죠. 지금까지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을 이 재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이 어느 구간일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제 영상에서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경기 확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폭락을 할 시점, 그게 100이라면 제 꼭지점이죠. 자, 그럼 지금 구간은 약 80% 이상의 어느 구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재고 지표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 이후부터 지금 10년 동안 재고가 눌림없이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자, 몇 년 안에 터질 것을 예상할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의 확장의 후반부니까 이 전체 자산 중에서 이 채권의 비중도 늘리고 이 안전자산, 이 현금의 비중도 늘려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채권 비중은 항상 40%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채권 비중은 60%인데 뭐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전일에 트럼프가 제대로 된 한 방 날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죠. 큰 눌림목이 안 왔기 때문에 약간 아쉽긴 한데 뭐 항상 조정은 있으니까 눌림목에 사고 좀 올랐을 때 팔고 이것을 좀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제가 눌림목에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넌지시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과열됐거나 아니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간중간에 절반씩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재고지표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가끔 가다가 제가 상담하다 보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애널리스트 분이며 기관 투자자들이 고점도 하나 정확히 못 맞추냐, 뭐 그것도 못 맞출 거면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경기가 확 좋아질 땐 주식 100% 갖고 있다가 고점 뭐 하루 전날이나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고, 그럴 때 뭐 국채 잡고 다시 뚝 떨어지면 아주 저점에서 주식 잡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내야지 이게 전문가 아니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신처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분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뭐 전재산 다 털어서 풋옵션 사거나 아니면 콜옵션 사고 몰빵해서 이미 엄청난 부자가 돼서 미련 없이 떠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나 전문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따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일반인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못 맞추니까 월급 받으면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하고 뭐 기관 투자자 하고 그러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재고 지표만 보면 현재 구간은 당장 경제 위기가 와도 뭐 별로 이상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장기간 재고가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권의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블랙스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우선 지금은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형 자산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재고 지표는 선행 지표라기보다는 동행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소비라든가 뭐 제조, 생산 이런 경제 지표들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소비 지표를 통해서 역시나 경제를 전혀 모르셔도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법,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